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파를 활용해 우리 기관만의 AI 상담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잡한 코딩 없이도 클릭 몇 번으로 민원 응답 챗봇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10분 안에 우리 기관만의 AI 상담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브라우저 검색창에 오팔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상단에 보이는 구글 오팔 클릭하고 사이트에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계정만 있으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중앙에 있는 크리에이터 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나만의 앱을 제작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설계하는 방식이 있고 또 채팅으로 원하는 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크게 3단계로 설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유저 인풋의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챗봇의 정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원이 질문을 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양한 대화를 이 블록을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정보의 출발점이 바로 이 유저 인풋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트 이제 모드인데요. 제너레이트 부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두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AI가 생성을 하고 그 생성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팔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의 생성형 AI 모델을 호출해가지고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고 또 이제 최종 답변의 초안을 만들어냅니다. 또 이런 이제 제너레이터 모드에서는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로 직접 다양하게 원하는 내용들을 지시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복지넷 웹페이지에서만 검색을 하라든지 아니면 특정 감정 키워드를 탐지한다든지 존댓말을 쓰라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AI에게 어떤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제너레이트 블록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아웃풋인데요. 네, 아웃풋에서는 최종 결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팅에 대한 결과를 민원인에게 보여주는 어, 블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네레이터한 블록에서 만들어진 답변 초안을 가장 보기 좋고 친절한 형태로 다듬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민원인에게 텍스트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발송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원하는 그런 결과물로 보여줄 수 있는 걸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웃풋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add asset 이 부분은 이제 우리 AI가 추가로 이제 뭔가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를 학습시키거나 또는 유튜브에 영상을 링크를 참고로 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저 인풋은 질문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질문이 들어온 부분을 제너레이트에서 AI가 생각을 하고 답변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아웃풋을 통해서 완성된 답변을 포장해서 어떻게 보여줄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또 애드 에셋을 통해서 자료실을 추가해서 AI가 지식을 검색하고 그 자료 안에서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더 편리한 프롬프트 입력, 즉 업무 지시를 하듯이 정리해서 챗봇에게 지침을 주는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3단계 입력하는 방식을 다시 지워주고요. 아래쪽에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만들 챗봇의 이제 이름이라든지 역할, 규칙을 자세히 적을수록 AI는 더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이제 챗봇에게 학습시킬 내용을 좀 미리 정리를 좀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도우미 복지리 챗봇을 제작해 주세요 라고 먼저 기본적인 역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도우미 복지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질문하고 하는 식의 뭔가 시작 인사에 대한 부분도 제안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복지넷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존댓말을 사용하고 검색 결과에서 확인된 내용만 답변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그 답변에 대한 URL도 함께 출처로 남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에 이제 답변 마지막에 궁금증이 해결 잘 되었는지 마무리 인사도 뭐 이제 인사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요. 또 혹시나 이제 복지 내세에 없는 또 출처가 좀 불확실한 그런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출처가 모호하거나 최신성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문구와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부서 대표 전화를 함께 표기해서 이쪽으로 문의를 해달라고 안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부분들을 좀 추가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이런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뭔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안내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이드를 주고 또는 이제 복지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부분도 이렇게 지금 지침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고프다라든지 외롭다라든지 이런 특정 감정에 대한 단어가 입력이 될 경우에도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이 감지가 되면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고 나서 이 복지넷에 있는 관련 복지 사업 정보를 요약해서 안내해 주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네, 영상 더보기에 제가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부분은 이 부분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 복사해서 제가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고 네, 비행기 모양을 클릭하면 GPT에게 AI에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학습이 되었습니다. 프롬프트로 이제 입력을 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세 단계 유저 인풋과 제너레이트 부분 그리고 아웃풋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테마 부분을 통해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메뉴에서 이제 챗봇의 색상과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 우리 기관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 등을 업로드해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여기서 자연어를 입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랜덤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미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업로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챗봇을 처음 볼 때 나타날 이 챗봇의 이미지와 함께 이 챗봇의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봇의 이름을 클릭하고요. 앞에 사회복지도우미 복지리라고 복지리 챗봇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두 조로 넘어가네요. 그냥 복지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저 인풋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자들이 쉽게 챗봇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유저 쿼리 부분 사용자 행동을 유도하는 텍스트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텍스트를 클릭하고요. 궁금한 복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AI 챗봇 복지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챗봇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사용자에게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 문구를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너레이트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잘 입력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수정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직접 텍스트 입력해서 프롬프트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AI가 이곳을 통해서 한 번 더 내용을 검색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I가 답변을 이제 잘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아웃풋 단계에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 그 형식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웹페이지 위드 오토 레이아웃, 즉 웹페이지 형태가 있고요. 또는 이제 구글 독스의 형태로 답변을 하거나 또는 이제 구글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시트의 형태로 답변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답변이 이제 길어질 수 있으므로 웹페이지 위드 웹 오토 레이아웃을 통해서 웹페이지 형태로 답변할 수 있도록 네, 이것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앱의 이름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쉽게 찾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도우미 복지리와 같이 명확하고 친근한 이름을 저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복지리를 세상에 공개하고 공유할 차례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쉐어 앱 버튼을 클릭하고 지금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버튼을 퍼블릭, 즉 공개하기로 변경해 주시면 이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구글 오팔의 경우 구글에 로그인이 된 사용자만 현재 채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여 기관에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 앱을 링크를 클릭하고요. 네, 링크를 공유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링크를 입력하고 채팅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된 이미지와 그 다음에 앱 이름 그리고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안내 문구가 정확하게 잘 보입니다.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날씨가 지금 추워지고 있는데요. 추워진 만큼 요즘 아마 또 문의가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마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번 채팅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 정보 챗봇 복지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내용이 안내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근거와 또 출처도 정확하게 네,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한번 질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앞에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기준 부분이 안내가 되어 있고 출처도 링크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제가 깜빡하고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혹시 기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11월 11일에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신청할 수 있는지 사이트와 안내도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 홈페이지나 메신저 등 이제 어디든 이런 챗봇을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제작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AI 챗봇 복지리 이제 우리도 이렇게 이런 우리만의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민원 도우미를 다들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